핫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양목 팟캐스트 시즌3 오늘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각자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클리 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또 강 선생은 또 오늘 또 결석했어. 오늘 네. 출석률이 안 좋아져. 이거 어떻게 좋아? 이 친구. 강 선생 맨날 바쁜 척해.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볼 때마다 너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보러 돈 못 번다고 자기 잘 번다고 자랑질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그렇게 잘 버는 것 같진 않아. 그잖아? 그러니까. 해보면 커피도 맨날 타주긴 타주지. 그렇죠. 믹스 커피. 믹스 커피에서 얼음 넣어갖고 마치 큰 돈들인 양. 결국에 사무실에 있는 거 써주는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잠깐 얘기 좀 담소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두 분 또 거기 부산 갔다 왔잖아. 네네. 그 얘기 좀 해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었어요? 평가가. 부산에 가서 실수를 두 가지 했어요. 뭐야? 저걸 두고 왔네. 플랜카드를. 개 XX 같은 사람들이라고 돈 많아. 현수막을 두고. 다시 전화하면 켜줄 수 있다. 이거 전화도 안 했지 또. 전화도 못했어요. 빠져갖고. 아니, 잊어버려도 사실을 다음날 알았어요. 그거를 그 다음날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가서 전화하면 있지. 그 다음날 알았대요. 갖고 있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을 안 했을 테니.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하죠. 엑스포 거기는 그래도 버리지 않지. 버리진 않을지. 그럼 버리지 않지. 때가 어느 때인데. 계속 붙여놓는 거 아니야? 계속 붙여놓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무학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연회 할 때 역시 무학이었어. 블루베리 왜냐면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 지난번 부산 강연회 4월 달에는 블루베리 살구 유자 세 가지 맛있다며. 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처음처럼 순알이 유자 소주를 먹었었거든요. 네네. 유자 소주를 먹고 나서 머리 아파 이랬어요. 이거는 아니다. 너무 달다. 근데 블루베리를 먹어보는 순간 이건 된다. 이건 된다. 그리고 나서 관치법이 통했네. 어제 오늘 무학이 합쳐서 한 15% 같아. 15%.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강연할 때 얼굴이 제가 빨갛죠. 그러니까 그 녹음한 거를 들려줘야지 누가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녹음도 못.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실수했대잖아. 녹음을 못했다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낭비하고 하라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 두 가지 실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무학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시켜드렸고 강연회는 어쨌든 잘 됐어요. 강연회에 대한 좀 마무리가 됐고 거기 안 가신 분은 저 이성원 대표가 저 친구가 KXX가 무학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얘기잖아. VOD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술은 사진은 올려드릴 수 있어. 무학은 맞아. 그래서 증거 사진은 뽑아놨지. 술 먹은 거는. 증거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진짜 보세요. 있어? 네. 그럼 이번에 올려야겠네. 돼지국밥 사진. 돼지국밥 앞에서 먹은 이 사진. 돼지국밥 앞에서 먹은 좋은 데이. 이 사진하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회 한 사람 차려주신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회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회를 사줬는데 그분하고 이제 먹을 때 찍은 사진이 증거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증거 사진 어디 갔니? 증거 사진이 있는데 증거 사진을 보게 나중에 보내줘요. 네. 보내줘. 여기 보면은 증거 사진 얼굴 지우고 보내줘. 얼굴 지우고. 그 박사님 얼굴은 지워야지. 얼굴은 안 찍었습니다. 얼굴은 안 찍었죠. 여기 봐봐. 여기 좋은 데가 있잖아. 하여튼 보내줘. 네 병. 각일병 먹었는데 나오면서 술이 깨네? 깜짝 놀랐네. 나오면서 술이 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죠. 좋은 데이 블루.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또 있어 술 얘기야? 네, 그럼요. 이게 지금 이번 주말에 제 후배가 그 여자 친구도 아니고 소개팅 하러 갔대요. 소개팅을 여기서 한 거야. 어디서? 여기가 지금 연신내에 있는 그 캠핑 카페구나. 캠핑 음식점이구나. 숯불 바베큐. 그 이름 뭐더라? 캠프라.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글램핑. 네. 비슷한 거 보세요.
처음처럼 쓰나리, 좋은데이 레드, 좋은데이 블루 이 세 개, 이 세 개 테크트리 타서 그 여자분과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만나자마자 해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날. 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작업용술로서 최고로 인기라는 명성을 드날리고 있더라. 이것 때문에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맥주도 덜 팔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인도 덜 팔릴 것 같아요. 와인 가자. 이거 한 방에 클라우드 컴퓨터가 그건 X 되는 거야? 클라우드 뭐야? 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우드 맥주. 클라우드 맥주. 그게 그건 또 다르지. 그건 다른데 그 카스 이런 게 훅 가는 거지. 볼까? 클라우드는 사실은 섞어먹는 술은 아니거든. 그냥 마시는 맥주거든. 근데 카스나 하이트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하이트 D. 네네. 그러니까 섞어먹는 용으로 하이트 D까지도 섞어먹진 않는데 이 섞어먹는 용으로 나오는 게 카스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이 이제 가는 거지. 그치, 카스는 이제는 거의 끝난 거 같아요. 집에 간 거지 걔는. 오늘 참 방송하는 날은 6월 2일. 네, 6월 2일 장풍날이고요. 오늘 시장은 2078포인트네요. 1.13% 완전히 많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오늘 아침에 좀 버티는 타더니 1.53%, 그러니까 704.77포인트로 일단 마감된 날입니다. 근데 나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이거 화면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우리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 또 우리 능한 우리 김성훈 과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코스피 이거 추세대 이탈한 거 아니야? 이거 오늘? 글쎄 뭐 일봉만 놓고 보면은 오른쪽 어깨 거 아니야 이거? 넘기지 못하고 지금 밀렸네요. 집에 갔어 이거. 근데 아직 몰라요. 여기서 아직 이제 몰라요? 이거를 깨는지 안 깨는지 뭐가 집에 갔다고 다 햇소리 하는 거야? 추세대를 그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올라왔던 그 추세대가 이탈이 됐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훈 과장이 뭐에 빛납니까? 수익률 게임 대회 입상에 빛나는. 그러니까. 우리 김성훈 과장 수익률 게임 대회 잘한다는 얘기는 기술적 분석을 잘한다는 얘기거든. 그것도 주식 선물로. 그러니까 특히 선물을 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적 분석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확한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내가 인정해. 물어본 겁니다. 그건 내가 인정해. 오늘 시장을 보면서 현대차를 주식선을 매도를 쳤으면은 누가 났겠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먹었겠구나. 그렇고 이미 제 주변 분들 중에 몇 분은 이미 매도를 포진을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지금 일단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단기 추세는 이제는 약간 좀 이탈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근데 대형주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현대차가 오늘 작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오늘 한 500억 나왔을 거예요. 근데 현대차로만 1,200억이 나왔으니까 현대차 매도 친 거를 또 빼면은 또 뭐 그렇게 또 걱정할 거라고 보지는 또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현대 자동차가 이미 뭐 지수하락을 좀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투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저는 자동차는 걱정이 안 돼요 솔직히. 자동차는 뭐 안 좋은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자동차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저점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메르스로 인해서 제약주급 등 엄마들이 등교를 거부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초등학교 경기 지역 초등학교 하나는 휴교 들어갔다는데 5일까지. 뭐 아까 뉴스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자. 오늘요 그냥 오늘 6월 1일인데 두 가지 얘기해서 집중해서 얘기하고 종목은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자동차 갑니다. 자동차. 우리 또 자동차면 또 자동차 공학 전문가인 이성훈 대표인데 잠시 주인공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 김성훈 과장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저 자동차는 이제 하락의 클라이막스에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혹시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판매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자동차 판매는 하기 이미 늦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손바뀜 혹시 그런 과정 혹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일단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슈는 뭐였냐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저희들 증권사 직원들끼리 들어왔던 내용이 있었는데 미약인데 가면 바로 잡아간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엔화가 현재 갑자기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 부문에서 5월 실적이 나왔는데 미국이 마이너스 10% 나왔고 중국이 마이너스 12% 나왔어요. 특히나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에서 마이너스 12% 하락한 게 거의 뭐 거기서 일단 1차 충격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업체들, 특히나 중국 토종 로컬들이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먹히고 있고, 거기에 또 중국은 이제 SUV가 현재 유행 중인데 이제
현대차에서 새로 만드는 투싼 있지 않겠습니까? 신형 투싼 그런 뭐 다른 디자인은 잘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4분기나 가야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저래 현대차는 3연 초과에 빠진 상황에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투심이 약화되면서 외국인은 집중 매도를 맞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뭐 싸긴 싸죠. 지금 퍼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쌉니다. 현대차가. 예,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싸겠지만은 뭐 지금 뭐 유동성 장세에서 뭐 지금 퍼가 싸다고 해서 지금 먹히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특히나 현대차는 이미 이거 작년 10월달에 한번 그 한전부지 땅 사서 한번 1차 하락 이후에 결국 오늘 2차 하락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를 뭐 한번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특히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정리하고 다른 갈아타면 엇박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 없으신 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전 또 그건 또 아니라 생각해요. 그거 아니더라도 10배가 주식들이 워낙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냥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그것이 다른 섹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그렇겠지만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역시나 살만한 주식들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또 전문가. 진짜 전문가냐? 여기서 그냥 가짜 전문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성원 대표는 우리 그 대학원에서 자동차 공학으로 석사를 하신 분이야. 진정 전문가. 자동차 분야에. 네. 현대차 좆됐어라고 얘기했던 게 2013년도 12월. 그러니까. 현대차 좆됐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내일 우리 두 남자 쇼를 통해서 그 링크를 걸어드려야 될 것 같아. 이성원 대표가 뭐라고 지금 디스를 했었는지 그때. 그 당시 이제 제네시스 갖고 엄청 계획섹스한 거. 제네시스 갖고서 아주 지랄을 들었었죠. 근데 이제 그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망가졌다라는 것은 김성훈 그 과장이 얘기해준 대로 캐시플로우가 망가진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이제 반값 SUV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 영상에 보게 되면 저희 그 강의 영상에 보게 되면은 이 중국 그 우리나라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진출했을 때의 광고 그때 의원님이 찾아줬잖아요. 누가 찾아줬어? 의원님이 찾아줬지. 내가 나이가 처먹었다는 얘기지. 그치? 난 그런 광고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 광고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중국 애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값 SUV를 미국에다 팔고 있고 문제는 현지 로컬 애들이 그러니까 로컬 애들이 합자 회사에 대한 쪽을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자 회사에 대한 쪽을 밀어내면서 점유율을 늘리는 현상에 대한 쪽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뭐에 비할 수 있는 거냐면 샤오미. 샤오미가 그러니까 물론 현대차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점유율은 1위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제일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점유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현대차에 대한 쪽의 점유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중국 내에서도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로컬 업체들이 합자 회사에 대한 쪽을 밀어내는 그런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쪽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감. 왜냐하면 사실 북미 지역에서도 중국 지역에서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 북미 지역보다는 중국 지역에서의 성장성 이런 걸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이쪽에 대해서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실망 매물에 대한 쪽이 오늘 작용하지 않았나. 이 중국 반값 SUV 이 문제에 대한 쪽이 현대차에 대한 쪽을 조금 크게 뒤흔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환율 효과에 대한 쪽도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 로컬 업체의 부상 자체도 이 구조적인 변화거든요.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생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쪽에서 현대차가 쉽게 이렇게 그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김성훈 과장 얘기대로 단기 바닥은 잡고 박스를 또 가져가겠지만 이 흐름에 대한 쪽이 결코 추세를 상승으로 만드는 형태에 대한 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그 보게 되면은 증시채전선 박모식이 박모식이 외신캐스터가 이번에 BMW X4를 뽑았거든. 아 진짜요? 근데 할인을 1,000만 원 받았어. 아우디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BMW X4 사기 전에 아우디에서 X4가 있나? X4 그 SUV. 근데 얘가 이게 아우디 A7을 사려고 했는데 아우디 A7은 무려 30% 할인을 해준다 그랬대.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요즘에 난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럽 차도 난리도 아니지, 일본 차도 지금 보게 되면 환율 때문에 이렇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본차 도요타만 상대하면 됐는데 이제는 독일차까지도 환율을 무기로 해서 들어오고 중국도 환율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구조적인 문제. 1,000만 원 할인 받았대? 네. 매우 좀 6,020만 원에 샀다는 얘기네. 예, 6천만 원에 샀어요. 6천, 7천만 원 감 넘는 차니까 네. 1,000만 원 깎아주면 6천만 원 사셨다는 얘기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사면초가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다가 회장님께서 돈을 질렀으니 점유율이 떨어지는데 캐시는 계속 질러야 돼서 사면초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근데 우리 현대차 안 좋은 거는 그 우리 제가 키움 채널 K 나갈 때부터 작년 말부터 10월인가요? 9월달 첫날부터 아마 그 얘기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탐방을 가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IR 쪽의 그 담당자분들이 무게 힘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건 여담이지만 아무튼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전혀 외풍이나 어떤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변화의 흐름들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부터. 근데 뭐 회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한 거고.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고 주가 흐름에서. 예. 저는 두 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셨는데요. 전 나름대로의 관점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주식에 관한 판단 제일 마지막에 드리겠고요. 저도 이성훈 대표가 2년 전에 얘기했던 거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다시 찾아갖고 2년 전에 이성훈이가 한 거 얘기를 한번 올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얘기가 보면 이제 경량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MW 이번에 7 시리즈 있잖아요. 7 시리즈가 이번에 신형이 나오는데요. 150kg 무게가 감량이나 해서 나오고 30kg더라고 찾아보니까. 아니 130kg에다가 뭐 물건지 놨다는 얘기지. 가방 올려놨어. 130kg 150kg 줄고요. BMW 5 시리즈 있죠. 네. 이게 100kg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보면 전문가들마다 다 있겠지만 100kg 줄고 얼마 줄을 때마다 효율은 좋아지고요. 엄청 좋아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BMW 7만 하더라도 저희가 감이 없잖아요. 제가 평생 탈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리 돈을 모두 그런 차 안 타니까. 근데 보면 폭스바겐 골프 같은 건 제가 탈만 하거든요. 뭐 살려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고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 조그만 차가 100kg에 줄어드는 차 나오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죠. 이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됐건 알루미늄이 들어가야 됐건 하여튼 기존 거랑 다른 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대차는 무시했다. 지금 늦어졌다. 그만큼 지금 경량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을 좋게 하는 거에 역행했기 때문에 그거 좀 기술 순위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이성훈 대표 얘기했지만 작년 10월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기회가 되겠지만 BMW, 도요타랑 현대차랑 같은 흐름을 갔어요. 네, 근데 딱 꺾어진 거가 결국은 저거거든요. 삼성동에 쏜 거거든요. 10조 원.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한 거가 딱 나왔어요. 나라에 한번 통큰 쌌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거가 잘못된 거죠. 그게 보면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라에 뭐 이거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건데 그에 대한 통렬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의 신뢰가 좀 깨졌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보면 삼성동 부지 개발권에 대한 자금 계획이나 청사진이 완전히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3인방이 10조 원을 쏘는 건데요. 지금 부지 맵에 3개사가 돈을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개발할 때 얼마큼 쓸지가 각 사비를 어떻게 뿜빠야 되는지가 나와야겠다. 그때까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게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비싸냐 싸냐 보면 엄청 싸다는 건 인정. 다만 주식은 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동차 산업이 모멘텀이 없냐는 건 절대 아니죠. 자동차 산업은 엄청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뭐냐면 아까 이제 김성환 과장이 뭐 오늘 정보로 들은 거 뭐 현대차가 미국에서 18% 줄었다 이런 건 그건 아직은 위약이고요. 이제 우리가 녹음 올라가면 알겠지만 내일 아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5월달에 뭐 플래시나 아니면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있어요. 미국 시장 자체가. 그리고 중국도 줄어들었다, 뭐 성장이 줄어들었을 때도 올해 양시장이 사상 최고치거든요. 무조건 되는 시장인데 점유율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는 한 점유율 최선 정체되는데 그걸 좀 약간은 모자라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답답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팔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팔 수 없는데요.
저라면은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라면 똑같은 자동차로라면 지금 현대차가 10배 갈 수 있겠느냐? 10배, 20배 갈 수 있겠냐? 앞으로 2배는 충분히 가겠죠, 언젠가. 근데 현대차 2배보다는 전 솔직히 얘기해서 부품주 잘 찍으면 2배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제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부품주도 싫다 그러면 그 해외 ETF를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아니면 해외 주식 하시는 분은 뭐 도요타가 됐건 BMW가 됐건 폭스바겐 사는 게 훨씬 빠르죠. 네,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가 빠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 싼 건 사실인데 언제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답답한 구간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 생각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3명이 다 비슷한 생각인데요.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일어나겠지만 저라면 부품주는 찬스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나는 부품주라고 다 그렇게 가서 안 될 거라고 보고. 아니, 잘 찍어야지. 네. 잘.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차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대차하고 똑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딱 그거지. 딱 그거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현대차만 바라보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똑같이 떨어질 거예요. 현대차 바라기 하는 애들은 작살 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잘 쳐야 될 게 팁을 드리면 그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됐건 뭐 멕시코가 됐건 이런 데 갔는데 쫓아간 애들이 많은데 다 쫓아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중국 업체나 아니 멕시코에 있는 현지 업체랑 물건을 납품한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쉽게 해서 이거죠. 그 수출 물량 다 똑같이 나오는데 바이오가 늘어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바이오가 늘어나는 거 잘 찍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기존에 어찌되었건 그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중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는 내연기관이 줄고 전기차가 가더라도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자동차 의자는 전기차가 있더라도 전기차는 있을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럭셔리하게 했으면 럭셔리할 수 있지. 왜냐면 봐봐요. 무인 자동차나 의자가 더 고급될 거 아니냐. 그쵸. 거기서 놀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김성관 장관 할 게 있잖아. 그 안에서. 네. 자동차 무인화 시키면 내가 할 자리 있잖아. 쿠션도 줘야 되고. 네. 그잖아. 그쵸. 그 의자를 잘 만드는 놈. 아니 유리는 필요하지 않냐. 유리. 그잖아. 그쵸. 그리고 또 유리도 보통 유리야? 김성과장 같으면 쓰면 바깥에 잘 안 보이는 유리 있지 않냐. 그쵸. 그런 거 유리가 더 비싼 유리 써야 되잖아. 또 차음 유리 이런 거. 핸들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그렇죠. 또 브레이크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죽더라도 살아남은 거 부품들. 네, 그게 국내외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찾으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은 현대차보다 훨씬 빠르게 2배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면 그래도 안 빠졌어. 말할 건 아니지만 오늘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저라면 적극 갈아타죠. 그쪽으로 같은 자동차를 굳이 한다 그러면 자동차 근데 자동차 아니라 그러면 굳이 부품주도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난 자동차에서 승부를 내겠다. 억울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굳이 자동차를 근데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만약에 굳이 자동차를 하겠다 그러면 부품주 쪽이나 그런 걸 잘 상의를 하셔갖고요. 그런 옮겨 타면 훨씬 빨리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 얘기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할 얘기 없어요. 네. 다음은 메르스? 메르스 맞아? 야, 이 기침하는데. 젠장 이거. 젠장. 막는다라. 메르스야 뭐야 메르스? 메르스 중동 뭐죠? 호흡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증후군. 아유 참. 네, 메르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화 장부터. 자 일단은 네. 저는 이번에 메르스가 돌면서 돌지도 않아 솔직히 나오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뉴스가 없나? 아니야.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게 3차 감염자까지 나왔잖아요. 4차 감염자부터 대유행 전주 4차 감염자는 또 뭐니? 그러니까 3차가 엮으면 4차야? 2차, 3차인데 4차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대유행으로서 이제 손댈 수 없고 예전에 신종플루처럼 유행 단계로 번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신종플루는 치사율이 높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사율이 신종플루나 걸렸었잖아. 네. 높건 안 높건 간에 메르스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는 순간 유혹 안 온다는 얘기지. 네. 왜냐면 당분간은 한 분기 정도는 안 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가뜩이나 그렇죠. 국내 내수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오늘도 이제 그 삼성증권 센터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메르스가 유행하게 될 경우 집에 앉아서 뭐 하겠니?
홈쇼핑하고 게임하겠지. 지랄 말강을 하네. 난 그런 설마 삼성철 리서치 센터제 그런 얘기했다고? 오. 넌센스 같은 얘기. 진짜. 그 얘기 조금부터 얘기하고 김성 과장 얘기해. 아무튼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은 확실히 제가 애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걱정이시다 하더라고요. 걱정이지 1학년인데. 네. 근데 일단은 제 팩트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메르스가 말 그대로 중동 호흡기 증후 아니겠습니까? 환자와 사망자 대다수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중동에서 나왔고 요르단, 카타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여기서 많이 죽을까요? 자, 박테리아는 습도가 높아야지 걔네들이 번식력이 좋아지고 바이러스는 습도가 낮아야지 번식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건조해지면 우리가 걸리는 거 감기 걸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남아에서 메르스 발생 안 하거든요. 왜냐 걔들은 맨날 비 오거든. 즉 이제 우리나라 이제 6월달 아니겠습니까? 6월 중순 하반기부터 이제 장마 시작하면은 메르스 다 쏙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되게 오바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어떤 신문사에서는 메르스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더 무섭다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중국 방송에 중국 언론이 있어?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저는 근데 참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더라도 일단 내수가 그것 때문에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솔직히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세요. 지금 지금 증거금 100%짜리 3년 연속 실적 안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며칠째 상한가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상인가 라는 걸 본다면 비정상적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르스가 소비에 어느 정도 살짝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오래간다? 라고 생각하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는다? 네. 뭐야 근거 없이 근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거는 충분히 얘기했지. 네, 신선한데? 네. 장마지면 장마지면 해결된다는 거잖아. 그럼 집에 있는 제습기를 없애야겠네? 제습기를 없애야겠네. 그렇죠. 제습기를 없애야 되는 야 우리 집에 어항이 제습기 좆됐다더라. 우리 집에 어항이 있으니까 메르스 못 오겠다. 제습기 좆됐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메르스는 백신도 없다면서요. 근데 모 회사가 상한가 들어 며칠 가고 있는 회사가 지금부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만들겠다라는 언제 만들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원생명과 자기네가 백신을 만들겠다는 그 다음에 아침에 서린바이오는 진단 키트가 있다고 그래서 상한가 갔다가 진단 키트 사실 아니라고 그랬다가 하한가 갔다가 또 다시 또 종가에 또 상한가가 돼. 뭐 하는지 아주 지랄들을 하더만. 그 다음에 나는 국순당이 올라가길래 나는 막걸리 쳐먹으면은 메르스는 낫는 줄 알았어 처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국순당 얘기하길래 왜 막걸리 먹으면 메르스는 낫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수혜주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나타난 수혜주가 있어요. 딱 하나. 뭐야? 시젠. 그동안 소외되다가 결국은 이제 진단 쪽에서 이제는 좀 소외가 되다가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외국인들이 이제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서 강의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오늘도 지금 복지부 장관이 진단 시작에 대해서 배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젠이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젠이 오히려 진짜 수혜를 찾는다라면은 시젠 하나 정도로 보셔야지. 시젠이 왜? 시즌에서 만드는 그 분자 진단 키트가 일단 그 실력 하나 하는 애들 많잖아. 열심히 하시라 그러고. 이성훈 대표 얘기 지금 계속 듣더니. 나는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메르스 때문에 어쨌든간에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쪽팔린 거니까. 그보다는 앞서 이성훈 대표 얘기한 대로 지금 문제는 그거랑. 그러니까 메르스가 이제 말을 준 대로 금방 하면 되는데 벌써 2명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2명 다 메르스로 확정 판결이 났거든.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가 25명인데 3차 감염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차 감염자까지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보게 되면은 그 장관 나와갖고 그거 하더라고.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해갖고 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격리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4차 감염자를 막기 위해서. 그 정 안 가게 생긴 장관? 네. 뭔가 정이 안 가지 않은 사람 생긴 게. 문영표. 그잖아. 이름 몰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자기 대단하다. 이름을 안 해. 아까 나는 방송하고 있는데 나와갖고 그 사람이 툭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방송 오래 한 거 아니야? 하이라이트로? 아니, 긴급으로 속보. 긴급으로 들어와갖고 말하고 있는데, 끊겨갖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연결해? 생방송으로. 그래. 대박이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이름이 뭐라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아, 그 사람 특이해. 예. 그래서 뭔가 정이 안 가. 그래서 이게 4차 감염자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거 격리시켜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4차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유행 단계로 번지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4차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안타깝게 이게 지금 국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다. 사실은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커 대상으로 해서 장사하시지 않는 분들은 죽겠다 그래 난리 나요. 지금 죽겠다 그래 제조업체들도. 중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물건 파는 거 아니고서는 다 죽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인 여기서 안 와봐, 줄어봐, 안 오진 않겠지, 줄겠지, 그잖아요. 그렇죠. 사스 때도 뭐 홍콩 안 갔어 우리 갔지.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 그렇지. 제가 또 실감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저는 그런데 강하잖아요. 네. 여행에 강하잖아요. 네. 제가 사스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신종플루는 아무것도 안 했죠. 저도 걸렸으니까. 제가 유행은 다 해보거든요. 근데 사스 때인데 2003년 4년이었는데요. 그때 홍콩하고 사스하고 조류독감 난리 났었잖아요. 싱가포르, 뭐 홍콩 이렇게 난리 났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야 홍콩 가자 그랬어. 값이 싸졌으니. 왜냐면 다 그때 싸지거든요. 그래서 안 갔죠. 아니 갈라 그랬지. 갈라 그랬다 안 갔잖아. 아니 세상 사람은 심리가 똑같다고 보거든. 나 같은 새끼도 있어. 싸지면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가야죠 원조 때. 잘 들어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당신 미쳤어? 뭐 여행을 있다고 마스크까지 쓰고 지랄하고 가. 그랬거든? 맞아.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뉴스 보면 엊그저께 매일경제 메르스 중국인 하면 딱 화면 나오는 게 있어요. 한 20명이 마스크 쓰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모습 나오거든요. 네? 그게 딱 그거거든요. 그게 보면 지금 저는 이게 단기간에 그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단기간에 그치면 주가는 이번에 급락한 것들 있죠. 이게 뭐 호텔이가 될까 면세지 될까 화장품이 될까 이런 돈 많은 것들이 일주일에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주가. 그럼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진앙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독인데 우리가 김성환 과장 같이 똑똑하지 않거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모르잖아. 이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냉정히 보면 뉴스 많이 보잖아요. CCTV, CNN에 졸라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부각된 건요. 북한 문제 이후에 거의 처음이야. 진짜야. 요즘 데모가 없잖아 우리나라 크게. 예전 데모 많았는데 그때 없고 지금은 세월호 때 좀 부각되고. 세월호는 며칠 있었죠. 북한 문제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이슈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 정부 얘기대로 뭐 3차 감염이 맞고 이번에 뭐 어떻게 돼갖고 이번 주 중에 되면 주가도 안정되겠죠. 안정되고 금방 회복하겠지만 이게 길어지면 상당히 일정 수준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2분기가 이제 기대했던 게 이제 6월이라서 천만다행인데 2분기는 기저효과거든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있었잖아요. 그 모든 내수가 꽉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좋다고 2분기 그나마 좋다는 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6월 딱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성훈 대표 얘기한 대로 외국 사람이 보더라도 야 너 대단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안 간다고요. 당연하죠.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 이승원 대표 그 아기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잖아요. 엄마들 마음은 똑같아요. 그 누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내면 특히 요즘은요. 그 김성관 과장은 애가 없어서 모르지만 애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안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학교에서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곧 겁나는데 왜 보내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세요 보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선생들이 분위기가 요즘 그렇거든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또 여행을 가려고 또 해봐. 면세점도 대한민국 70%는 중국 사람이면 30%는 한국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메르스도 수출했잖아. 중국하고 홍콩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엄청 욕을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막 길어지면 여행도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도.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 저도 이번에 출장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 오는 사람들 너희들 줄 서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검사한다 해봐. 지대로지. 입국 1시간 하는데 3시간씩 잡아간다 얘기 들으면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그때 비행기 환승하면은 그게 짜증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짜증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떠나서 왜냐면 비행기를 한 번 타면 10시간 뭐 5시간 타는데 거기서 꼼짝달싹 못 거기 한 명이라도 재수서 있어봐. 다 걸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같이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 가지만 여행 가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어르신 예를 들어서 이성원 대표 어머님이 이번에 아버님이랑 같이 호주로 간다고 생각해봐. 일본 잠깐이면 가겠지 호주로 간다는데 중국 간다는데 가실 수 있잖아. 우리가 모시는 이번에 사장님 있잖아. 우리 중국 가신다 그랬는데 내가 한마디만 해봐. 사장님 싸순데 가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쓱 고민하거든. 나 같은 사람 있으면. 그래서 이게 보면 심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빨리 정부 대긴 대로 무슨 끓임 가면서 무슨 장관?
그 장관님 말씀대로 이번 주에 다 해결되면 금방 해결되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좀 어수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면 내추럴 엔도텍이 코스닥의 조정을 불러일으켰듯이 충분히 가능성 있죠. 충분히 가능성 있죠. 거기다가 잠시 이제 됐으니까 거기다 보면 이번 한 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6월에 이슈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월 15일 날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한도 확대, 그 가격 제한폭 확대 있잖아요. 이게 30%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아침에 뭐 플러스 언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지금 현대위아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2%였거든요. 20% 갈 수도 있는 판이란 말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이거 됐건 중소형이 됐건 지금 증거금 올리잖아요. 증거사들이요.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구간 증거금 60% 70%까지 만든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가수요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시장에서 가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수급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6월 말에 하반기 경제 대책이 나와요. 그렇죠. 하반기 경제 대책이 나오는데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수출이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수출 지원책이 나온다는데 수출 지원책은 나올 게 없어요. 뭐래? 어떻게 지원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자금 지원이죠. 그 수출업체 뭐 자금 지원하고 이렇게 뭐 달러 할인 지원 뭐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도 나오는 게 있는데요. 또 하나가 우리 애청자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뒤 보면 수출이 안 된다 뭐 어쩐다 하지만 수출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경상주의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예상이? 경상주의가 1,000억이에요. 1,000억 달러예요 지금 올해.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지금 대한민국이 수출을 수입해서 1,000억 달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1,000억 달러를 빨리 우리나라 뿜어내야 돼요. 또 어찌 보면.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해외 투자 활성화를 더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외 투자 활성화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애청자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1.5%라고 했잖아요. 글로벌에서. 네네. 근데 뭐냐면 해외 시장 활성화의 관점에서 뭐냐면 지금 하나의 걸림돌이 사람들이 하는 거가 250만 원 이상 연 250만 원 이상 벌면 양도소득세 내거든요. 네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 달려. 그거를 이번에 또 어떻게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은 더 활성화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에서 해외 주식 한도 2배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 증권사들이 저희가 또 아는 첩보로는 지금 후광통만 하더라도 대형사 한두 개, 중소형사 한두 개만 밖에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반기부터 대형사들이 엄청나게 바짝 당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 대한 가본이 확 늘어나거든요. 해외에 대한 수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식하던 사람이 있다 생각해보죠. 국내 주식. 야 너희들 해외 주식 때 하라 그러니까 자꾸 직원들 증권사 뻔하거든요. 증권에 프로모션하면 직원들한테 고객들한테 연락하고 개인당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해외 주식 계좌 틀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하는 사람이 50만 원 더 갖고 와서 해외 주식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100만 원 하는 사람이 10만 원 빼갖고 해외 주식 계좌 트거든. 그렇죠. 이게 냉정한판의 주식은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이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시장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욱더 대형주가 가기 힘들겠네요. 큰 돈 들어간 애들은. 뭐지 대형주가 될지 중소형주가 될지만 똑같은데 여하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 다른 거에 의외의 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 아니 진짜 말 그대로 그 해외 주식으로 그렇게 활성화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진짜 그 중소형주 게임이 계속 되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형주 지금 뭐 현대차 살 거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뭐 지금 뭐 정유화학 살 거야? 그렇죠. 얼마나 먹으려고? 뭐 철강에 조금 먹을 거 있겠구만. 철강도 뭐 중소형주나 사는 거지. 화학도 중소형 화학주 사는 거고. 그러니까요. 건설주도 글쎄 이제는 현대산업만 산업만 저 면세점 건 때문에 살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도 메르스 때문에 원격 진료 애들 올라가더만.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어떻게 쭉 보면은 살만한 게 하이닉스하고 몇 개 없어. 살만한 게.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제가 수치로 그냥 있는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2014년 말 현재 국민연금 있죠.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이 얼마 갖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 정확하게 83.9조 원을 갖고 있어요. 국내 주식이요. 그래서 올해까지 계속 늘리잖아요. 올해당 10% 늘린다 그랬잖아요. 91.3조 원입니다. 올해 말 목표가. 작년 말 현재 해외 주식이 56.6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한 10% 늘려요. 66.3조 원이 목표입니다. 이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주에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 이런 거 별로 관심 안 갖는데 저런 데 관심 많잖아요. 2020년에 갖고 향후 5년간 해외 주식 투자를 100조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국내 주식이 현재 91.3조 원에서 153조 원이 들어갑니다. 2020년에 다른 새끼들이 어디 가서 또 해외 가서 또 깨지려고. 끝까지 들으세요. 2020년에 해외 주식이 66.3조 원에서 110조로 역전이 됩니다. 뭐냐면 얘네들도 왜 이렇게 하겠어? 국내 주식 돈 된다고 그러면 여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외가 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한 놈이 장땡이거든요. 먼저. 네. 그래서 나중에 손가락 빨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겠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게 하죠. 뭐야? 네, 왜요? 그냥 한 번 해야지 1부, 2부 나누게. 1부 하자고요. 1부 하고 네. 피곤해서 그래. 1부 여기서 마치려 했고 2부에는요. 종목 얘기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우.